자, 이제 얽히고 설킨 그 소송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 텐데, 일단 가세현, 뭐 다 아시겠지만 강용석, 이 가세현 상대로 조국 장관이 자신의 두 자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면서 지금 민사를 걸었거든요. 네. 이거 하고 이 민사를 걸어서 이게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첫 변론이 있었는데 가세현 측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조국 장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소 원고가 써왔던 논문 내용과 상반되는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 표현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는 그 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국 장관 자체가. 근데 가짜 뉴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냥 미친 짓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뭐 쟁점하고 아무 관련 없는 너 평상시 뭐 생각이 이렇다면서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조국 장관께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사에 따르면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와 있다. 가세현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었고,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그다음에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아들이 학교 폭력이 연루됐다. 이런 걸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이제 그 가세현 관련자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죠. 3억 상당을 지급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방송에 나온 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건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그게 허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의 자유였지 않느냐. 너 옛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면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뭔가 이게 좀 쟁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조 전 장관이 운영한 거는 아닐 텐데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허위로 밝혀지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공론화되고 하니까 인용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좀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민사소송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지만 이런 민사를 걸어서 3억 정도를 걸어서 조국 장관 저번에 밝힌 적 있죠. 이거는 기부하겠다, 받아내면 네, 기부하겠다 이런 건데 네. 이 맥락도 모르는 놈들은 또 이제 조국이 이제 맞아요. 가세현, 뭐 강용석, 뭐 김세희, 김용호 이런 애들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3억 받아서 막 무슨 돈벌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는 놈들 내 댓글로 봤는데 그냥 진짜 미친 놈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아니 너 고소하면서 댓글러들 고소한 강용석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강용석 변호인단이 지금 가세현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는 좀 궁금하고 사람들도 좀 궁금해하는 게, 지금 이 재판관님이 이제 이 허위 사실을 조국 변호인 쪽에서 입증을 해라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 쪽에서 입증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민사하고 조국 장관님이 한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아니 조국 장관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입증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재판관 편들려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이걸 왜 조국 장관이 입증을 해야 되냐, 허위 사실을 한쪽에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재판부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총론을 아주 추상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이미 이 재판을 좀 졌죠. 내가 졌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론을 얘기해야죠. 만약에 그 법률을 잘하는 강용석이 내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강론을 얘기할 텐데, 전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라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졌는데 이거를 그렇게 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국 장관이 이런 소송을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약간 읍소형 그 재판 전략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춘변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고, 그리고 돌이켜 보면 조국 장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는 어떻든 간에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 권력기관에 힘을 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기 같은 공적 인물과 관련이 없는 자기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그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느꼈을 어떤 고통이나 아픔들을 어떻게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렵고 예. 큰 거잖아요. 무거운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의 자유네 어떻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연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강용석이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는 저는 두 가지 기본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서 남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여야 됩니다. 근데 가세현이 과연 그럼 약자인가? 가세현이라는 그 구독자 많고 청취자 많은 소위 극우 쪽 채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장관 같은 분이 막아야 됩니다. 저번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을 때 이 세 사람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가 현장에서 뭐 낄낄거리면서 했던 그런 방송도 정말 패린적 방송이고요. 네. 그 강용석이 21일 날 법원에 나타났죠. 이게 이제 뭐 피의자나 뭐 피고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나타나는데 그 장면을 한번 잠깐만 보면요. 안 돼. 나 저쪽은 이거 없어서.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한테 민사를 걸었어요. 돈으로 내가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지사를 만난 게 맞다. 그건데 일단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김부선의 변호인은 강용석이죠. 근데 지금 강용석에게 소송 걸고 있는 사람은 조국 장관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 아주 일부의 세력은 그냥 이재명 반대파가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걸고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조국 수호예요. 이런 소송할 때 내가 필시 이야기하거니와 강용석을 응원할 놈들이에요. 이재명과의 재판에서는. 이런 미친 짓 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랑 조국 장관도 예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201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국 장관이 토크쇼 같은 걸 하면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딴지 거는 박근혜 정권에 화가 났다. 뭐 그런 토크쇼를 한 적도 있고 찾아보시면은 아니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의 원팀 있잖아요. 조국 장관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박근혜 때인데 이재명 지사 등과 이렇게 사실은 뭐 금태섭도 그렇고 조국 장관 더 가문 사람이 사실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거 있잖아. 쟤네들 논리라고 하면요. 조국 장관도 비판해야죠. 이재명하고 친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을 가져와서 김부선 잘한다 했더니 변호인은 강용석이고 그 강용석한테는 조국 장관이 소송하고 있고 이런 짓은 제발 하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부선 씨는 진짜 사실은 그 언론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언론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는 게 이것은 재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한테 형사를 못 걸잖아요. 자기가 받은 그게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민사 재판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난 거의 질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이재명을 때림으로써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김부선 씨는 사회적 관심을 받고 어떤 경우는 후원을 받고 하는 이 과정 속에 그냥 소위 표현하면 생계형 관종 전 솔직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증거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이제 이재명 또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용석 데리고 나와서. 전 저 사진이 정말 재밌는 게 그 김부선이 강용석을 왜 변호사로 선임했냐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불륜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그 강용석을 선임했다. 뭐 그런 그 얘기는 아마 어떤 주장을 하고 싶었냐면 나는 정파적 이해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들어갔고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았냐면은 그 불륜을 아주 편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변호사가 됐고 의뢰인이 됐고 저런 재밌는 상황이라는 인식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법정에 그 출석하고 소송을 막고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코미디 같은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소송 내용은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김부선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언증,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생계를 꾸릴 수밖에 없는 그 좀 늙어가는 연예인의 비애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의 신체 비밀을 알고 있고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부위에 점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지사 아주대병원 가서 입회하에 수술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 논란은 끝난 거예요. 어떤 진실이 있건 간에. 그리고 내가 서울시 그 시장 비서실 그 여직원도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주장했을 때 그걸 입증할 만한 스모킹 건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민사까지 걸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종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체의 비밀이 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한쪽 사람들 아주 일부는 김부선 잘한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부선을 응원하는 행위가 결국 정권 뺏기는 행위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싫어서 저쪽에다가 정권 내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의 이야기는 우리 생각에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이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우리 방송이 김부선에 대해서 끝없이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난방비 같은 거 막 다 뒤져봤더니 이재명 지사가 들락거렸다고 하는 그 시점에 난방비가 제일 적게 나왔어. 처음에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재명이 자기 집에 온다 그래서 맨날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그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 그랬지. 근데 막상 국회에 제출된 거 보니까 가스비가 적게 나왔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추운 게 좋다 그래서 보일러를 안 틀었다는 거. 이 정도 되면 비정상이고 내가 보기에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도 이런 걸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게 후배들한테 뭐 정치 관련해서 얽히지 말아라, 침묵해라. 만약에 뭐 정인이 사건, 뭐 LH 사건, 윤미아 사건에 말을 하면은 거지된다 표현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표현하면 연예계에서 매도당하거나 연애 활동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낭방비 열사로 한때 인기 최고를 구사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가시적인 건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자기는 정치적인 발언했을 때 잘 될 때가 있었고 또 이번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 정치에 휩싸이지 마라. 이거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조국 장관 소송하고 김부선 씨 소송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가로세요 연구소에서 말씀하신 그런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와 있다. 뭐 특정 여백을 밀어줬다. 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방송에서 허위로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요.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자기가 모욕적이고 손해를 봤다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너랑 관계가 없어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 지금 허언증 환자야? 이상한데? 정도 얘기를 한 건데 그것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니까 뭔가 계속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인 간에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그냥 미친년 소리 듣는데 언론이 이 사안을 계속 받아주면서 이슈화시키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를 좋아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무슨 일이 있었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는 이런 논란을 제기한 사람은 대중에 대한 A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사실 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그 증거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한 그 사람의 A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서가 주장한 것이 사회적 논란이 됐고 고인이 사망할 정도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증거를 내놓고 이 증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김부선의 주장만이 계속 언론 사이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불륜 전문 변호사네 어쩌네 저쩌네 계속 이미지 깎아먹는 거거든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김부선도 나름대로 좀 방법을 썼죠. 머리를 썼죠. 중요 부위에 뭐가 있다. 근데 결국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가가지고 검증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된 논란 중에 가장 황당한 게 김무성 건입니다. 맹땅이라 이런 걸 보면은 다른 건들은 그 건을 비틀어서 공격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내가 던진 그 미끼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검증을 해봤더니 다 가짜였다면 더 이상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재명이 사진 찍어줬다 해가지고 어떤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이 어떤 기자의 사진이었어요. 이런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아니 아무래도 그러면 언론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김부선한테 중계하듯이 막 불륜 전문 변호사 강용석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김부선을 비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만들 거면 증거를 내놓으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이 언론들은 이재명 흠집내기에 돌입하다 보니까 김부선의 말을 그대로 착실하게 써주면서 이런 논란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노란머리 변호사 증거 하나 없는데 그 사람 내용만 계속 써주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 9월 28일 지금 소송이 제기된 거거든요. 근데 이 민사소송이 춘변 생각하기에 이게 언제 확정 판결이 날 수 있을까요? 2018년 9월 28일 소송이 제기됐는데 변론기일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3, 4년이 그러네. 벌써 걸렸다는 얘기인데. 아니,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대권 주자로 뛰고 있는 분들이 누구 하나 이런 외부적인 좀 상처로 휘청거리면 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순망치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뛰어서 건전한 경쟁을 해야지 누구 하나가 이렇게 외부적인 것 때문에 제대로 레이스를 펼치지 못하면 결국은 당내에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곧 펼치게 될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게 좀 걱정되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을 무고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예요. 타이밍이 형사 고소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 진실이 가려지는 데는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 이 재판 자체가 이슈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황 작가, 이덕춘, 유창희 이 세 분들처럼 그냥 정상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무고로 걸면 돼요. 근데 증거가 있건 없건 주장만이 난무하는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김부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는 그 효과 안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민사 소송이지만 실은 이건 정치 소송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플러스해서 무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해가지고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김부선이 이재명을 뭐 수사기관에 뭐 했다 이 고소고발한 건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무고는 안 될 텐데요. 근데 어떻든 간에 만약에 이제 이걸 계속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그 이제 예를 들면 언론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을 파악해서 한쪽 편이 말이 맞다고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은 그냥 평면적으로 이건 이렇다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보도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문제를 못 삼고 있는 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아까 역시 변호사네. 내가 단어를 착각했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걸로. 근데 김부선 자체가 형사 소송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무고로 되치기 당할까 봐. 그럴 수 있죠. 그런 그러니까 것도 민사를 있죠. 지금 걸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으면 잘못하면 이제 허위로 나면 무고로 대충 당할 수 있으니까 김부선이 그걸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시간 끌면서 예. 뭔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그거예요. 여기서 남는 거는 이재명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뭐 소송도 못하지 않을까, 김부선이 오죽했으면 저럴까 하는 그쪽 프레임에 안 빠지기 위한 일종의 발버둥 같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가는 이런 부분인데 요거를 그런 식으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워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가 있으려고 하면 간접 증거라도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간접 증거들이 여러 개 정도가 겹치면 그랬나 보다 하는데 나는 김부선 건하고 박원순 시장님 그 비서 건은 증거가 될 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난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김부선 쪽에서 생각했을 때 김부선이 본인 소송의 진정성을 만약에 정말 도모하고 싶다.
그러면 경선 이후로 이걸 넘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좌나 우에 전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게 나의 순수성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거짓말장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분만 내가 억울해서라도 지금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면 최소한 지금 경선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순수성을 남들에게 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피고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 고려해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선 이후로 뭐 재판 진행을 하자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대선 주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이런 거를 선례로 삼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좀 재판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막 사냥개들이 침 질질 흘리고 있다가 오 김부선 화이팅!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명목상 조국 장관 지지자야. 이거 어떻게 할래? 강용석은 사실 악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서 강용석을 응원하는 우는 범하지 말라. 전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한꺼번에 가져와 봤습니다.